지금 3시 26분 정도 됐습니다. 3시 26분 4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보시면은 전거래일 대비로는 0.4% 정도 오른 수준 보여주고 있네요. 2739.51포인트, 2740선 부근에서 오늘 종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일 대비로 10포인트가량의 오름세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어제 좀 쉬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약간의 오름세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죠.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이 또 양시장의 온도차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1% 넘게 오르면서 고점 부근 마감 확실시되고 있고요. 오늘 종가가 1.05% 정도 오르면서 936.80포인트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지수 나오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10포인트 정도 오른 수준 보여줍니다. 월고점 계속해서 새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레벨대는요, 지난 1월 중순 즈음에 기록했던 레벨대까지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은 하루였죠. 오늘 장중 내내 그랬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종목도 꽤나 있는데요. 역시나 개별 테마와 이슈에 따라서 빠른 순환매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거래소에서는 우선주 두 종목이 있는데 큰 범주에서는 건자재 관련된 종목입니다. 성신양해 우선주하고요. 금강공업 우선주입니다. 성신양해를 비롯해서 시멘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동반 급등했습니다. 정부 정책 모멘텀도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유연탄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 부분 이 시멘트 가격 인상 모멘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중에서 성신양해도 상당히 탄력적인데 우선주가 아무래도 가뿐하니까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성신양해 본주는 7% 정도의 오름세, 그 밖에도 이쪽 한일현대시멘트라든지 그리고 삼표시멘트, 아세아시멘트 나란히 급등세로 오늘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강공업 우선주, 금강공업이 거푸집하는 이쪽 삼목에스폼, 금강공업 비슷한 업체잖아요. 이쪽도 건자재로 묶을 수 있는데 오늘 장의 급등 움직임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LX 하우시스 이런 몇몇 건자재주들 동반해서 플러스권 움직임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 5종목 코스닥에서는 상한가불 들어와 있는데 다 보통주입니다. 마이더스 AI, 코스나인, 롱투코리아, 화일약품,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또 막차를 타면서 상한가 대열에 합류하네요. 이 가운데서는 마리화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의료용 대마초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허용하는 분위기인데 여기에 발맞춰서 정부에서 대규모 산업용 대마 재배 단지를 조성 검토하고 있다라는 역시나 정책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고요. 우리바이오하고 또 이 함께 묶이는 종목군들 화일약품이 또 함께 묶입니다. 이렇게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 정부 정책이 나오는 흐름이고요. 롱투코리아 같은 경우는 개별 모멘텀입니다. 열혈 강호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글로벌 사전 예약이 3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호재가 되면서 오늘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상한가 안착하는 흐름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오늘 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개장 전부터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테슬라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국내 2차전지 그리고 또 이 전반적인 기술주들 쪽으로 다시금 맥이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첨보가 6% 정도의 오름세, 후반 탄력도 좋습니다. 혹시라도 오후장에 좀 밀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하셨을 테지만 대체로 빨간 양봉을 길게 만들었습니다. 3월 29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렇게 마감됐습니다. 1분기 내내 우리 속을 썩이던 증시 분위기가 조금씩이나마 살아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의 온도를 고스란히 내 포트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말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쉽지는 않습니다. 지수 올라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요즘 증시 분위기인데요. 그럼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는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 동향부터 보시죠.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도 올랐습니다. 다시금 28,000선 위로 올라섰는데요. 1.1% 반등 나오면서 28,252.42엔에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금 300엔 정도 반등하면서 28,000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 보여줍니다.
다음은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 보합권 내에서의 등락이고요. 3,200선을 중심에 두고 공방전 치열합니다. 현재는 3,200선 테스트 들어가서요. 약보합권 정도인데 오늘 장 변동성이 크지가 않습니다. 위쪽으로 0.3%, 아래쪽으로 0.5% 정도 열어둬서 거의 보합권에서 제자리 걸음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상해종합지수 0.35% 하락합니다. 3,203.12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천도 잠잠한데요. 0.53% 정도의 제한적 하락 움직임만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뚜렷하게 뒷걸음질 치면서 시장 전반으로 다시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씩 꿈틀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결국에는 1,220원대 약간은 밑돌면서 거래 마쳤고요. 특히나 장 후반 들면 들수록 이 증시가 고점을 높인 것처럼 원달러 환율은 낙폭을 좀 키웠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도 1,220원 선 하회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1,219원 80전이 오늘 종가고요. 전거래일 대비로는 7원 50전 꽤 깊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어제 8원 정도 올랐는데요. 오늘 다시금 또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국내 증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에서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나란히 내렸던 어제와 반대로 오늘은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마감 시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실 텐데, 자, 코스피 하루 만에 상승 마감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0.4%가량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포인트로 11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거래 대금은 10조 원 가까이 집계가 됐고요. 종가상으로 2,741포인트 확인됐습니다. 자, 분봉 통해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오전장에는 상승폭을 좀 줄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만 오후 들어서는 점점 상승 탄력 약간은 붙여줬습니다. 자, 막판 들어서 조금 더 붙여주면서 2,740선까지 올라왔죠. 종가상으로 2,741포인트였습니다. 자,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조금 아쉬운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기관은 샀지만 외국인이 좀 팔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기관 쪽에서는 3,2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 이렇게 기록이 됐고요. 반대로 외국인 쪽에서 2,800억 원 정도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자, 개인 쪽에서도 누적 기준으로 86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업종이 더 많았는데요. 등락률 상위 업종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오른 업종은 오늘 단연 비금속 광물 업종이 강했습니다. 이쪽에서 2.35% 뚜렷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가장 강했던 이유는 오늘 여기 속한 시멘트주들이 워낙에 또 급등세를 연출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전기 전자 업종 괜찮았죠. 0.82% 올랐습니다. 반도체와 또 배터리가 무난하게 오르면서 전기 전자 업종도 오름세 나타냈고요. 자, 그리고 오늘장 이 제조도 강했습니다. 0.54% 올랐는데 비슷하게 화학 쪽에서도 강세를 보여줬죠. 여기 또 페인트 주들이라든지 화장품 쪽에서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서 업종지수 상승도 이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로 운수 창고 업종까지도 0.5% 가까이 오름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반대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가장 크게 떨어졌던 업종부터 먼저 보실 텐데요. 전기가스 업종이 좀 부진했습니다. 2.73% 내림세 확인이 됐죠. 자, 이쪽에서는 이 전기가스 업종 전반적으로 계속 최근 들어서 하향 추세가 그려가는 모습 오늘장에서도 고스란히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건설 업종도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2.7%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자, 이쪽에서는 좀 악재성 이슈가 있었는데 그동안 사실 건설 업종 견조했지만 오늘장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등록 말소 처분을 요청을 했다. 이런 사실과 함께 건설주들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종지수 떨어졌고요. 자, 그리고 기계업종도 오늘이 좀 주춤했는데요. 2%가 넘게 밀렸습니다. 자, 이 밖에 섬유의복과 통신업종도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올랐습니다. 특별히 더 눈에 띄는 종목이 있지는 않았는데 일단 반도체부터 보시면 오름세가 보여줬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7만 원대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장 보시면 전장 대비 0.72% 올랐죠. 장 막판에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건 이렇게 반도체 쪽의 수급이 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7만 2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자, 그리고 역시나 SK 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하이닉스는 전장 대비 1.7%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12만 원대까지 회복해주는 모습 확인이 됐고, 자, 그리고 배터리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루 만에 다시 올랐습니다. 어제는 9거래일 만에 내리더니 오늘은 또 상승으로 돌아섰죠. 장 초반에 비해서는 하지만 조금은 약세 보이면서 장 초반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그래도 1%대 올랐습니다. 44만 1,000원에서 거래가 됐고요. 그 모회사인 LG화학과 그 삼성 SDI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LG화학은 제자리 걸음 수준에서 삼성 SDI는 1.6%대 올랐죠. 54만 2,0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자, 그리고 간밤 미증시 기술주들의 상승과 함께 네이버와 카카오도 오늘 상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 탄력 아주 강하진 않았죠.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다 이렇게 1% 안쪽의 상승에 그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다음으로 바이오 쪽에서도 사실 뭐 비슷한 흐름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최근 들어서는 셀트리온의 강세가 조금 더 눈에 띄고 있죠. 셀트리온 쪽에서는 오늘도 1.5% 가까이 상승하면서 17만 5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도 보시면 상승이었지만 큰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오히려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나온 만도를 필두로 해서 자동차 부품 쪽에서 강세가 더 두드러졌죠. 자, 일단 완성차 업체들 보시면 현대차가 1%대 올랐고요. 기아는 0.5% 소폭 상승이었습니다. 71,8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 오늘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 성격의 종목군이 다소 좀 떨어졌는데요. 철강주인 포스코 홀딩스 약보합에서 30만 원 아직까지도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금융과 카카오뱅크, 은행주들이 함께 내림세 확인됐죠. KB금융은 6만 600원, 카카오뱅크는 4만 9,75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시멘트주와 페인트주들입니다. 요새 새 정부의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건설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라서 이 건설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에 인기가 뜨겁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오늘 시멘트주들이 원료인 유연탄 가격이 급등세를 보였다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특히 급등세 주가 올려줬고요. 이 밖에 건설 관련주들 가운데서 건자재 쪽에서 페인트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련주들 움직임 보시죠. 성신양의 본주와 우선주 모두 다 급등이었지만 우선주가 특히나 상한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고려시멘트, 아세아시멘트가 10% 안팎의 급등세였습니다. 자, 이 밖에 페인트 관련주들 중에서도 조강페인트 같은 종목, 삼합페인트까지 거의 10% 가까이 급등이었죠. 노루페인트와 노루홀딩스 우선주 같은 종목들도 이렇게 뚜렷한 강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징주 화장품주들도 보실 텐데요. 중국과 관련된 외부 변수가 이렇게 화장품 기업의 실적에 우려감을 더하고 있었는데 이번 2분기부터는 중국 변수가 해소가 되면서 화장품주들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죠. 그래서 주가를 올려줬습니다. 자, 보시면 토니모리 같은 종목이 가장 강했는데 7% 넘게 상승이었고요. 이치한볼 5% 가까이, 아모레퍼시픽과 한국화장품제조 같은 종목이 4% 안팎의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오늘장 확연히 부진했던 종목군도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휴전 협상 기대감에 나오게 되면서 이 관련해서 긴장감에 따른 수혜를 받던 방산주들, 오늘 주가는 뚜렷하게 하락이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LIG 넥스원 같은 종목이 하락의 폭을 더 붙여가면서 8% 넘게 떨어지면서 거래 마쳤고요. 한국항공우주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6에서 7%대 이쪽에서도 급락이었습니다. 한화시스템과 퍼스텍 같은 종목도 2에서 3%대 낙폭을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더 큰 상승 탄력을 보여줬죠. 코스닥은 전장 대비 1.16% 올랐습니다. 포인트로 10포인트 넘게 올랐고요. 거래대금은 10조 원이 넘게 집계가 됐고 종가상으로 937포인트 확인됐습니다. 자, 분봉톡에서도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시면요. 오후장 갈수록 조금씩 더 상승 탄력을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막판 들어서 상승 탄력을 한 번 더 붙여줬죠. 결국 2시 구간의 고점 936포인트에서 끝나나 했는데 고점 부근에서 한 번 더 고점을 기록하면서 93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도 기관도 매수가 더 많았습니다. 자, 외국인에서는 1,5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였고요. 자, 기관 쪽에서도 840억 원 이상 매수가 더 많은 모습. 이런 가운데 개인말이 홀로 팔았습니다. 2,0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개인 쪽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면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이었죠. 제약바이오 종목들 먼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부터 확인해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가까이 올랐습니다. 65,300원이 종가였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1.4% 오르면서 98,6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HLB 보시면 HLB가 최근 들어서 연속 내렸죠. 자, 그런데 오늘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무려 8거래일 만에 상승이었고요. 그래서 HLB는 전장 대비 1% 가까이 오르면서 3만 원대 다시금 회복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진단키트주인 시젠이 1% 가까이 올랐고 알테우젠도 오늘 장에서는 1%대 올라오면서 시총 순위를 다시 한번 한 계단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 보시면요. 지난밤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죠. 자, 그래서 국내 증시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에코프로 BM부터 상승 탄력 보여줬는데요. 에코프로 BM은 2.4% 올랐고요. 자, 그런데 나머지 종목들이 더 좋았습니다. LNF가 5% 넘게 뚜렷한 강세 보여줬고 아래쪽에 첨보의 상승 탄력 가장 강했죠. 6%가 넘게 오르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탄력을 더 보태줬습니다. 33만 5,4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어제 약했던 게임주들이 오늘 또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펄어비스가 요즘 상승 탄력이 좀 부진하죠. 펄어비스는 0.5% 소폭 올랐고 카카오 게임즈가 5% 가까이 좀 많이 오르면서 8만 원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도 상승 탄력 강하지는 않았는데요. 0.4% 소폭 상승하면서 10만 3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종목인 리노공업이 소폭 오름세 확인이 됐죠. 0.6%의 상승 탄력은 좀 제한적인 수준이었고 오늘 미디어 콘텐츠 쪽에서 CJ ENM 0.3% 강보합 수준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조금 더 상승 탄력이 강했는데 2% 가까이 오르면서 91,4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5G 통신 장비주들 확인해 보시죠. 새로운 정권이 출범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통신 산업의 육선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통신 장비 업종들 4월에는 긍정적일 것이라는 바로 이런 분석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일제히 이쪽에서 강세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요. 에이스테크 같은 종목이 상승 탄력 가장 강했죠. 8% 가까이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RFHIC 6%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밖에 KMW 그리고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이 5% 안팎의 상승 탄력, 다산 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노와이어리스도 4.5% 뚜렷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 하나 더 보실 텐데 이쪽의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대마 관련주들이죠. 정부가 산업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대규모 대마 재배 단지 조성을 검토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대마 테마가 좀 달아올랐습니다. 이 대표 관련주들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모조리 상한가 기록이 됐는데요. 자, 보시면 화일약품 같은 종목 상한가입니다. 3,35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우리바이오도 마찬가지 상한가 기록하면서 5,14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마이너스 AI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한가에서 거래를 마감하게 됐죠. 1,390원에서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물 6월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보시면 전장 대비 0.28%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1포인트가량 오르고 있고요. 363.45포인트입니다. 자, 이어서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시죠. 수급 보시면요. 개인 쪽에서 2,500계약 정도 매수가 좀 많은 모습. 하지만 외국인이 2,000계약 정도 팔고 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 37계약 정도 조금 소폭 매도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